영화를 보다 보니까 생각나는 것들. 말하고 싶어서 근질근질한 우리들. 보여서 떠듭니다. 보다 보니까 말이야. 아니야, 아니야. 안녕하세요, 김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윤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씨입니다. 우리 오늘 어떤 콘텐츠 얘기할 건가요? 오늘 컨텐츠 제목은 서울의 봄입니다. 서울에 보면 어떤 영화인지 설명해 주세요. 윤씨. 씨가 어렵네. 내가 나 그런 거 준비 안 해왔는데. 아니 이거 대본에 여기 있잖아요. 간단한 콘텐츠 설명. 아니 이거 왜 나한테 줬어? 아니 이 정도도 얘기 못해? 서울의 봄? 나는 못해. 그 서울의 봄을 안 본 사람이 라디오를 듣는다라고 가정하고 한번 콘텐츠 설명을 좀 해주세요. 서울의 봄은 이제 김성수 감독님 그리고 정우성 배우가 주연을 맡은 작품이고 한국에서는 1979년도 12.12 군사 쿠데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영화 속에서 뭐 인물의 이름은 조금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역사적인 사건을 거의 그대로 뭐 허구도 어느 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역사적인 사건을 어느 정도 각색해서 영화로 만든 그런 영화입니다. 네, 좋습니다. 2023년도 두 번째 천만 영화이고 가장 많은 관객이 본 영화로 기록되었는데 일단 오늘 우리가 보다 보니까 말이야 라는 코너를 시작하면서 세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오셨죠. 기본적으로 세 개 다 말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씩은 꼭 말할 수 있고 우리가 대화를 하다가 그거 꼭 얘기 한번 해볼까 싶으면 한 번 더 하는 거지. 아 그래 그래. 난 첫 번째는 그 영화 속에서 전두광이 했던 말인데 이 사람들은 진짜 리더를 원하는가? 아, 좋다. 이 뭐야? 아니야. 그리고 두 어, 번째는 그 하이라이트 장면 보면은 정우성이 차에서 딱 내려가지고 황정민을 쳐다보고 있을 때가 있어. 어, 기억나? 황정민이 이제 갑자기 그 본부에서 튀어나와가지고 그 수많은 바리게이트들을 중간에 두고선 서로 바라보고 있을 때가 있단 말이야. 쌍안경 쓰고. 응. 어, 어. 그러다가 이제 결국 정우성이 포기를 하고,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는 이제 이태신이지. 음, 이태신이 거기서 자신의 목표 같은 것들을 이제 포기하고선 거기서 혼자서 바리게이트를 넘어서 오는데, 그때 내가 봤던 일단 전두광의 표정은 승리자의 미소는 절대 아니었단 말이야. 음, 되게 애매모호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 그게 이따가 좀 더 얘기를 하기로 하고, 세 번째는 오케이. 이 김성수 감독은 음. 우파인가 좌파인가인데, 김성수 감독의 정치 성향. 아니 이게 아수라를 보면은 아니 좀 이따 얘기해. 키워드만 얘기해. 키워드만 지금. 알았어. 김성수 감독은 우파인가 좌파인가? 오케이. 오케이. 나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이제 김씨 얘기해 봐봐. 첫 번째는 일단 천만 영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는 게 어떨까 해서 천만 영화. 왜냐면 좀 전체적으로 천만 영화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어쨌든 실제 있었던 역사의 사건을 다루긴 하지만 영화 속에 허구의 그 경계에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허구와 현실의 차이를 다루면 어떨까 생각을 했고 세 번째가 이거는 이제 찾아보다가 좀 재밌어가지고 갖고 왔는데 50 유니버스라는 게 있더라고. 이게 JTBC 뉴스에서 소개를 해준 건데 남산의 부장들, 서울의 봄, 그 다음에 택시 운전사, 헌트 1987로 이어지는 제5공화국의 50 유니버스가 있다. 굵직굵직한 사건의 5편, 또 특히나 이 대부분의 작품들이 거의 흥행을 했던 영화들이니까 뭐 이거에 대해서도 얘기해보면 재밌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세 개를 준비했어.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다음 서씨. 서씨. 일단 나는 그 첫 번째 게 방금 김 씨가 얘기한 거랑 조금 겹치는 것 같은데 한국의 역사 영화가 해외에서도 먹힐까에 대한 부분. 50 유니버스랑 같이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두 번째는 김 씨랑 되게 겹치는데 천만 영화의 의의에 대해서 2003년도 실미도 천만과 2023년 서울의 봄 천만은 같은 가치를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정우성 황정민은 반칙 아닌가? 아수라 서울의 봄 다음은 뭘까?
캐스팅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될 수 있겠네. 은근히 윤 씨가 굉장히 영화의 디테일한 부분을 많이 아니 다들 준비 안 했어? 정치 성향은 좀 아닌 것 같고. 아 그래 그거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아니 이거 근데 썸네일로 쓰기 너무 좋아. 김성수 감독은 우파인가 좌파인가? 자 그래서 그러면 윤 씨는 뭐 말하고 싶어요 이 중에? 제일 말하고 싶은 거, 제일 얘기해 보고 싶은 거. 내가 가져온 것 중에 3개? 세 개 중에 하나. 나는 사실 제일 얘기거리가 좀 되겠는 거는 1번인 것 같아. 사람들이 진짜 리더. 진짜 리더를 원하고 있는지, 그 리더가 어. 없는 세상이 존재할 수 있는지. 근데 그치. 나는 그게 곧 그 아까 얘기한 두 번째로 얘기했던 그 작중 전두광의 표정과도 좀 같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서. 한 번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나는 그렇게 하나 일단은 그럼 정치 성향은 넘어가는 거야? 아니 정치 성향은 이거 썸네일로만 쓰는 거라니까. 아 오케이. 그냥 그 썸네일에다가 김성수 감독은 우파인가 좌파인가 딱 이렇게 음. 걸어두고 아수라 포스터랑 서울의 봄 포스터 딱 2개 걸어놓으면은 끝이야. 너 뭐 정치 유튜브 할 거야? 아니 근데 왜냐면 내가 왜 이거를 가져왔냐면 아수라 때 김성수 감독이 우파라고 욕을 진짜 많이 먹었어. 그럴 수 있지. 뭔가 특정인을 겨냥한 듯한 영화로 그러니까. 비춰졌으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서울의 봄이 나오면서 그런 논란들을 일축시키듯이 마치 내가 화끈한 좌파라는 듯이 영화를 그냥 내버렸단 말이야. 심지어 이거 이 영화는 지금 그 구구 쪽에서도 학교에서 단체 관람까지 막는다고도 맞아. 했었잖아. 기사가 떴었잖아. 그 유튜버가 고소한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게 화끈한 정치 성향을 근데 그 아수라의 그 감독 인터뷰였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나도 얼핏 본 거라. 근데 아수라가 우리가 잘 아는 전 성남시장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전 성남시장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걸로 알고 있거든. 아 전전 성남시장. 그치. 잠깐만 그래서 잠깐만 대화 주제가 지금 김성수 감독의 정치 성향. 아니 뭐 하는 거야? 썸네일로 쓸 거면 잠깐 써야지. 야 아니 잠깐은 써야지. 아니 잠깐은 해야지 이거. 편집하는 사람도 생각 좀 해줘 이거. 아니 너가 이 부분 날리면 되잖아. 그러니까 날리면 언젠가는 그 김 씨의 정치 성향도 얘기 한번 하겠는데. 큰일 났네 이거. 그러면은 윤 씨의 첫 번째 안건 전두광이 노태건에게 하는 말이죠. 설명 좀 해줄래? 이 전두광이 노태건한테 그런 말을 해요. 사람들은 진짜 리더를 원한다. 사람들은 그 누군가를 끌어주길 바란다. 이런 말들을 좀 한단 말이야. 그 영화 안에서. 맞아. 근데 나는 그 말이 생각보다 되게 옳은 말인 것 같은 거지. 집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세계에 사실 리더가 없는 세상이라고는 없거든. 인간 사회에서 지금 현재. 그렇잖아. 그치. 그 아마존에 있는 부족을 가도 거기 안에도 거기 부족장이 있을 거고 하다못해 우리 뭐 한국에 있는 진짜 시골을 내려가도 거기에 이장이 있고 그치. 어딘가에도 다 리더는 무조건 있단 말이야. 이 강력한 누군가가 자신을 끌어주길 위하는 마음, 이거 사실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 근데 이게 나는 진짜 되게 중요한 질문인 것 같은 게 그 작중에서 전두광과 이태신이 유사한 장면이 한번 나와. 부하가 총을 겨누게 만들기도 하고 겨눠서 얘기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질문과 좀 비슷하게 유추해 볼 수 있을 때 나도 윤 씨의 말처럼 그 인간은 어느 정도 리더를 원하는 것 같다. 그거는 좀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데 그 리더의 형태가 전두광이냐 이태신이냐에 대한 물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 그래서 내가 이제 가져온 게 두 번째 이야기였던 거지. 이태신이 전두광을 향해서 혼자 이 바리게이트를 넘어서 올 때 이 전두광의 표정이 절대로 승리자의 미소는 아니었어. 그때. 약간 부러워한다 이런 의미인가? 이게 내가 봤을 때는 둘 중에 하나로 좀 좁혔는데 그냥 첫 번째는 정말 단순하게 그 전두광이 그 이태신의 강한 집념에 질려버린 듯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두 번째로 생각했던 건 아마 이텐시에 대한 부러움 혹은 동경 같은 것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럼 사실 그도 저게 응, 옳다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응, 자기는 자기의 방식대로 갔을 뿐. 그렇지. 그리고 진짜 리더가 이태신처럼 보인다라는 음, 생각이 아마 전두광에게 든 게 아닐까. 그 순간. 음, 그러니까 이제 황정민이 연기한 전두광은 그랬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리더를 원한다라는 그의 발언이 맞는 것 같은데 리더의 형태에 있어서는 이제 이태신 같은 리더가 맞는 것 같고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전두광도 이태신이 좀 부러워했다 이렇게 봤다라는 내 거지. 생각에는 그렇게 보였다는 거지. 야 이제 근데 이거 되게 새로운 아무래도 표정 관점이다. 자체가. 요걸로 해서 그 이제 영화를 다 보고선 그날 저기 내 친구 신 씨 있어. 음, 어, 그 누군지 알 것 같네 술을 바로. 술을 먹으면서 이 얘기를 했었거든. 근데 또 신 씨는 그냥 이제 좀 첫 번째처럼 뭐 좀 질려버린 걸 수도 있다라는 음, 식으로 얘기하기도 했고 사실 뭐 자기는 딱히 그런 면모가 보이지는 않았었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완전히 좀 주관적인 모먼트인 것 같은데 요거는 영화를 보는 사람들마다 완전 다를 것 같아. 그렇게 좀 다르게 생각하면 경멸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음. 또 다르게 보면 그냥 한심하게 본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 그러니까 사실 어, 표정이 정확하게 저 사람이 뭐 부러워 이건 아니었으니까. 근데 확실히 승리자의 웃음은 아니었다. 이런 음. 거지. 응. 근데, 절대로 웃고 있지 음, 않았거든. 음, 근데 나는 그 점이 생각났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리더의 뭐 반대말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지만 리더랑 좀 다른 성향을 얘기할 때 보스를 얘기를 많이 하잖아. 음, 그 전두광이 내가 원했던 리더는 저런 사람이었는데를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었어. 음, 어. 왜냐면 영화 중반부에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암살을 당했던 대통령에 대한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그 대통령이 자기들의 리더였고 우린 그걸 따라가 그의 정신을 잇는다는 식의 대사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사람도 그런 리더가 되고 싶었던 걸로 나는 유추를 했었거든. 그리고 이태신 음, 장군 자체가 이제 이순신 장군의 어느 정도 이름을 모티브로 굉장히 강하게 따왔고 심지어 그 영화 속에서도 그게 유추가 되고 그치. 해서 사실 이순신 장군 자체를 생각해 보면 이순신 장군이 실제로 막 되게 핍박받고 했었던 게 이제 이번에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면 뭐, 뭐 왕권에 대한 얘기도 나왔었으니까 실제로 그때 음, 당시에 워낙 그 임금이 솔직히 똥망이었으니까 음, 그래서 이제 왕권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순신이 얘기했던 게 자기는 군인일 뿐이고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지키겠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 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태신이 유사한 것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전두광 군인이기 때문에 진짜 군인을 봤어서 그런 걸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들고 음, 그리고 나는 그냥 질려서라고 보기엔 조금 애매할 수 있는 게 그 뒤에 나중에 전두광이 혼자서 걸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치. 그 장면과 연결해서 보면 질렸다고 표현하기엔 좀 애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 음, 음. 근데 그 혼자서 걸어가는 장면에는 되게 내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되게 분노한 것처럼 보였단 말이야. 되게 먼저 뭔가 그 노태건 먼저 보내고 혼자 걸어가는 거 말하는 어 거지. 예, 그리고서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서 미친 듯이 웃어. 그치. 맞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제 의심이 드는 거지. 내가 이 했던 추론들이. 그러니까 이 음, 동경 혹은 뭐 이런 것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이런 추론이 거기서 미친 듯이 웃는 장면에서 좀 깨져버리는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아마 그냥 뭐 질린 거일 수도 있겠다. 질려버려서 그런 표정을 짓다가 마침내 그 집요하던 한 명의 장군까지 내가 쓰러뜨리고선 이 나라를 얻었다라는 이런 성취감에 화장실에서 미친 듯이 웃었던 게 아닐까라는 음, 좀 생각이 들더라고. 그렇네. 이게 두 캐릭터가 완벽히 대비를 이루기 때문에 조금 영화적 효과가 배가 된 것 같긴 하거든. 그러니까 이 대비를 잘 만든 것 같아. 김성수 감독이. 그 생각해보면 영화 내내 전두광은 자꾸 자기 부하들한테 시키는 장면들 위주로 나와. 계속 뭔가를 시키고 근데 이태신은 그거와 다르게 그 행주대교 다리를 막은 걸 생각해보면 본인이 굉장히 앞에 나서서 움직이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준단 말이야. 음, 어. 근데 우리가 보통 그 리드해서 리더잖아. 그러니까 먼저 앞에서 나가서 뭔가를 하는 사람을
리더라고 하니까 그냥 그런 모습에 있어서 전두광이 동경보다는 좀 깨달음을 얻었나라는 생각은 난 들었어. 그러니까 음, 깨달음이라고 해야 될지 뭔가 내가 바라던 뭐 그런 사람의 모습이 저기 있었네라고 느낀 건가? 뭐 이런 생각을 좀 그 그런 정도로 생각은 들었어. 그 정도로 전두광이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 이게 그러니까 야 잠깐만 타임. 왜, 왜, 왜? 이거 서씨 이거 이게 지금 아니, 그분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니까. 아니, 그 아니 극 잠깐만. 중에 전두광이. 예. 그러니까 너 지금 방금 그 과거 대명사가 맞아. 과거 대명사가 충분히 의심하게끔 사람을 맞아. 충분히 인정할게. 의심하게끔 만들고 있잖아. 인정할게. 그러니까 어, 어쨌든 픽션이니까 그 마지막 어쨌든 실제 그런 일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픽션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바라보는 그 모습 자체는 좀 현실과는 좀 떨어져 있는 얘기이고 감독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어. 그치. 그 대표적으로 복도씬 있잖아. 시작할 때. 아, 그때가 사실 정확하게 그들이 반대로 간다. 그리고 무리지어 있는 사람과 한 명 이렇게 완전 대비를 주잖아. 그리고 독대하는 장면이 이제 초반에 그거랑 마지막에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바리케이트 앞에서의 독대. 그때도 사실 이 사람 혼자 있고 이 사람은 여러 사람이랑 같이 있고 이러한 대비들이 말했던 진짜 리더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 김성수 감독의 연출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네. 일단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나온 것 같긴 하거든. 음, 그렇지 않아? 그 뭐 그치. 이게 리더를 원하는가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아니다, 리더가 없어서 살 수 있다라고 하겠지만 뭔가 이 영화를 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리더는 필요하다. 근데 어떠한 리더인가 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음. 오케이. 그러면은 또 뭐 얘기해 볼까요? 이게 김씨 해보자. 그 아까 서씨랑 좀 내가 겹쳐서 음. 근데 우리가 그 겹치는 점들 중에 하나씩을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좀 들거든. 천만? 천만이랑 그다음에 뭐 오공 유니버스랑 그 역사적 그런 영화에 대한 얘기는 좀 비슷하게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나는 일단 천만을 좀 어쨌든 영화에 좀 딥한 얘기를 했으니까 오케이. 음, 이젠 좀 겉핥기 느낌의 그런 천만을 먼저 얘기를 네. 영화 얘기해 놓기로 해놓고선 되게 중요한 거야. 이거 아니 중요하지. 아니 맞아 중요한데 서울의 봄 얘기하기로 해놓고선 그 천만 영화 얘기하면 뭐 할 건데 이 새끼들아. 그런가? 아니 아니 이제 영화적 아니 의의인 우리 거지. 그러면 나는 그래서 서울의 봄 관련된 얘기만 가져왔잖아. 김성수 감독은 우파인가 좌파인가. 그래. 너가 잘한 것 같아. 훌륭하다. 야, 너가 우리 프로그램의 그러면 이해도가 제일 높다. 그럼 나는 이제 허구와 현실을 얘기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은데. 근데 허구 이게 현실. 사실 아, 이게 이게 쉽지 않을 거야. 어, 나는 일단 역사 공부를 한 적이 없거든. 모든 역사를 나는 영화로 배우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아니면 50 유니버스도 괜찮을 것 같아. 왜냐면은 그 영화들 다 가지고선 그래. 한번 우리가 그 타임라인도 한번 정리해 보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5공화국에 대한 얘기라는 거지. 그렇지. 5공화국 시절에 나왔던 이야기들을 영화로 만들었던 그 현대 영화들을 하자는 거지. 거기서 이제 사실상 신호탄을 알린 게 이제 그 남산의 부장들, 영화상 남산의 음, 부장들로 이제 시작을 하고 실제 역사 사건들을 다룬 거다 보니까 실제로 했을 때 남산의 부장들 사건이 있고 나서 한 달 뒤인가 서울의 봄 사건이 있었던 걸로 일단은 기억하고 있는데 음, 그때 이제 6번으로 갔지. 6번으로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이게 조금 웃긴 건 이 남산의 부장들에서 그 실제 그 대통령 박 박정희 대통령 대통령을 연기했던 배우가 이성민 배우였단 말이야. 그치. 아, 근데 그렇네. 서울의 봄을 시작할 때 그 역할 그 자리가 어디 자리였지? 계엄사령관 계엄사령관 역할로 이성민 음, 배우가 또 나와 맞아 거기서. 맞아. 그러면서 나는 순간 나는 남산의 부장들을 엄청 재밌게 봤었거든. 엄청 어. 재밌게 보고 넌 너무 말이 많아 이 새끼야. 이러면서 그냥
이거 알지? 알지 알지. 이병헌이 연기했던 그 장면에서 난 되게 재밌게 보고선 이제 거기서 이성민이 이제 죽는 것까지 보고선 서울의 봄을 봤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살아나 있는 거야. 그렇네. 그치. 나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우리 서울의 봄 영화 시작할 때 음. 그 박 대통령이 죽었다라는 뉴스랑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뜨면서 시작을 그치. 하잖아. 음. 거기서 이제 이성민 배우가 나오길래 좀 이어지는 건가? 배역도? 아니 진짜로. 아, 뭐 마블이야? 아 진짜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 이거 좀 이어지는 얘기인가? 이거 배역까지 조금 저렇게 일부러? 와, 개쩐다. 어떻게 했냐? 그랬으면 조금 더 우리가 몰입했을 수는 있겠다. 그러니까 이어지는 나는 느낌으로. 나는 야, 그 근데 섭외력에 놀랐어. 그러면 시작하자마자 뒤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지. 그치. 아, 근데 생각해보면 이성민 배우도 참 대단하다. 남산의 부장들에서도 연기 진짜 잘했는데 서울의 봄에서도 장난 아니잖아. 맞아요. 와,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남산의 부장들의 사건은 이제 김재규 이때 중앙정보부장이었단 말이지. 그렇지. 중앙정보부로 갈까요? 6번으로 갈까요? 라고 했었을 때 중앙정보부로 갔다면 아마 역사가 조금 바뀌지 않았을까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왜냐면 그렇지. 중앙정보부에 있으면 다 자기를 지켜줄 테니까. 그렇지. 근데 6번에 갔다가 내가 체포를 알기로 당한 거잖아. 그치. 4시간 뭐 그 상황에 알고 나서 뭐 4시간 뒤인가 거기서 바로 체포됐다고 나오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한 달 반 정도 지나서 이제 서울의 봄의 사건인 12.12 사건이 음. 이제 군사 쿠데타가 이제 일어나고, 이제 50 유니버스의 다음이 그 다음 해에 5월 18일 날 일어난 이제 민주항쟁을 다룬 택시 운전사로 음흠. 넘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헌트 같은 경우는 이 헌트에 대해서는 사실 역사적인 공부가 조금 덜 되긴 했는데, 헌트도 그 당시에 대사관 관련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사건을 좀 다룬 걸로 알고 있어. 어. 그런 얘기였고, 그 다음이 이제 탁 하니 억 하고 쓰러졌다 얘기했던 그 그치. 남영동. 1987이 일단은 50 음. 유니버스로 불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민주항쟁 때 이야기를 화려한 휴가가 다루고, 또 1987 전에 남영동 사건을 이제 다룬 남영동 1984가 있는 거고. 거기에 변호인도 들어가는 건가? 변호인도 들어갔던 것 같은데. 근데 일단은 그러니까. 50 유니버스로 따졌을 때 남산의 부장들, 서울의 봄, 택시 운전사, 헌트 1987로 JTBC 뉴스에서 이렇게 소개를 했어. 음. 사실 다 너무 좋은, 재밌고 너무 좋은 작품들이었고, 그치, 특히나 이 그치. 남산의 부장들 같은 경우는 내부자들 감독이 또 만들어서 음. 흥행도 보장돼 있었는 상태에서, 사실 이병헌, 이희준, 또 이성민은 사기야. 진짜 진짜 사기야. 사기거든. 그러니까 사기야. 택시 운전사도 송강호가 또 그치. 송강호, 유해진 이렇게 나왔었고 류준열도 나왔었고. 그 택시 운전사에서 진짜 씬스틸러로 엄청난 연기를 보여줬는데 잠깐 나왔던 게 또 엄태구야. 내리십시오. 일단 내리십시오. 오. 잘해, 아니 잘해. 이거 비슷한데? 목소리 깔고 그냥 내리십시오. 일단 내리십시오. 내리십시오. 일단 내리십시오. 아니야, 너가 잘해. 잘하네. 잘하네. 난 안 되네. 그렇게 있고, 이제 헌트는 이제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코로나 시기에 개봉을 해서 그런지 사실 정우성, 이정재의 배우 조합만으로 스코어가 요 정도가 나올 만한 영화는 아니긴 했는데, 맞아. 그리고 충분히 이정재가 실제로 감독을 했고, 그리고 충분히 훌륭한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난 안 봤어, 심지어 헌트. 나는 사실 이 50 유니버스에서 제일 좀 심심하게 봤던 거는 헌트였어. 음. 제일 심심하게 봤던 건 사실 헌트였고 나머지 영화들은 다들 뭐 재밌었지. 1987에서도 유해진이 나왔었네. 사실 난 1987 아직 못 봤어. 아이씨. 아니 1987 재밌어. 1987이 이제 화이랑 지구를 지켜라 감독님이 만드신 거잖아. 장준환 유준환 감독님이 만들었던 영화인데 이 영화는 되게 다방면의 이야기들을 많이 보여줬지. 그
검찰 쪽에서 검경 쪽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뭐 교도소에서 일어나는 일들 실제로 뭐 민주항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좀 보여줬어 가지고 이야기가 너네 되게 영화 잘한다. 영화 전공했어? 아니 난 영화 전공 안 했어. 나도. 이게 이 영화가 이 1987이 사실은 나는 처음에는 조금 이해를 좀 못했거든. 그러니까 영화 자체를 좀 너무 시선이 여러 군데에서 보여주다 보니까 일이 어떻게 흘러가고 음, 있는지가 이 머릿속에서 정리가 잘 안 됐었단 말이야. 음. 그래서 한 두 번째 영화를 봤을 때 조금 이해를 했지 그때. 1987이 그건가? 그 양궁? 응? 그 양 26년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 그건 26년이다. 응. 26년은 26년은 여기 안 들어가? 50 유니버스에? 그 당시 이야기가 아니어서. 아, 이거 완전 나중 그리고 얘기구나. 허구 얘기니까 강풀 음. 웹툰 원작을 한 거잖아. 아, 이게 그래가지고 50 유니버스는 허구는 안 들어간다. 그치 역사적 실제로 사건들을 가지고 만든 거지. 그러니까 허구가 가지고 들어가긴 만들었던 하지. 응. 각색으로. 음흠. 재밌는 건 뭐 1987도 사실은 못 봤지만 그랬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 헌트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뭐 아까 그 김성수 감독님의 정치 성향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지만 굉장히 그런 야 잠깐만 야 그거 중간에 계속 껴놓으면 편집 어떻게 하라고? 내가 생각이 네. 망한 것 같아. 편집 야, 못할 것 그 같아, 이거. 중간에 계속 이거 좌파인가 우파인가 계속 껴놓으면 이제 머리 터진다 나중에. 못해, 이거. 망했어? 아니야 해야 돼. 뭘 근데 망해? 네가 한다며. 근데 어쨌든 나는 이 50 망했다. 유니버스를 다루고 싶었던 얘기가 사실 남산의 부장들도 그렇고 서울의 봄도 그렇고 택시운전사도 그렇고 1987도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화려한 휴가 남영동 헌트는 조금 극열인지 모르겠지만 되게 보면서 화나고 그리고 실제 역사적 사건을 굉장히 돌아보게 만들고 어느 정도 사실 그 당시에 정권에 대한 굉장한 비판이 날서 있는 작품들이고 50 유니버스라고 하지만 나는 또 좀 이게 이렇게 보면 참 영화로서는 되게 재밌는데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나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영화 유니버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치. 우리 아버지, 뭐, 이렇게, 가족들이 살았던 세대잖아, 이때가. 그치. 그렇지. 우리 아버지 세대 음. 때지 이게. 그래서 전에 이동진 평론가님께서 책은 물의 영역인 것 같고 영화는 불의 영역인 것 같다는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나는 그 물의 영역이라는 게 조금 이성이고 불의 영역이 좀 감성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 50 유니버스가 참 웃기게도 되게 감성적으로 되게 불 같은 영화들이 많구나 라는 생각이 바로 좀 들었던 것 같아. 그래서 되게 재밌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심지어 어쨌든 이 5편 중에 또 심지어 2편이 1000만을 넘겼고 그 나머지 영화들도 그 당시를 생각해봤을 때 흥행 성적이 되게 좋았던 영화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 또 다시 보는 게 참 한국에는 그 뭔가 외세의 영향을 받았던 슬픈 역사도 많지만 내부적으로 정말 시끄러웠던 역사도 많았고 사람들이 이런 것을 다루는 영화를 물론 잘 만들어야겠지만 이런 걸 다루는 영화도 참 좋아하는구나를 깨달았던 것 같아. 이 50 유니버스 자체를 보면서. 그치. 그러니까 이게 내가 갖고 온 주제랑 좀 연결시키면 해외에서 먹힐까 좀 싶었거든. 그러니까 서울의 봄을 우리가 재밌게 봤지만 이 우리가 느끼는 그 포인트들이 있잖아. 약간 분노하고 그 불같아지고. 막 어, 그리고 결말을 알고 보고 있잖아, 우리는 사실. 어떻게 그치. 끝날지 알고 이걸 보고 있지만 그 답답함도 좀 느끼고. 근데 이거를 외국 관객이 봤을 때는 그 정도로 몰입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 음, 뭐 재미는 있겠지만 이게 참 우리가 오펜하이머를 볼 때는 물론 오펜하이머에서 다룬 거는 전 세계 국민을 이렇게 뭔가 대상되는 사건이었지만 오펜하이머 볼 때 뭐 막 집중되고 막 이렇게 끌어오르는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게 해외에서도 먹힐까? 해외 영화제에서 서울의 봄이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 지금 내가 그냥 구글로 이렇게 찾아보고 있는데 음. 서울의 봄 해외 반응을 찾아봤는데 중국에선 검열로 나올 수 없는 영화. 그 서울의 봄 북미에서도 흥행을 했다고 하네. 100만 달러 수익을 돌파했다. 오. 굉장히 높은 스코어라고 전에 기사 봤던 것 음, 같긴 한데. 이게 사실 덩케르크 음. 재밌게 봤죠 다들? 아,
그럼요. 그치. 그런 것처럼 그냥 영화로서 잘 만들면 사실은 문제 없다라는 것도 첫 번째로 성공 요인인 것 같기도 하고, 두 번째로 이 영화 자체가, 서울의 봄 영화 자체가 그렇게 불친절하지가 않아. 설명해 줄 거를 다 거의 다 설명을 해주면서 맞아. 이야기를 쭉 끌어간단 말이야. 음흠. 인물들 대사 안에 이거는 반역이야, 혹은 뭐 이거는 반역, 뭐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이런 것들로 다 설명을 한단 말이야. 그치. 잘하네. 그래서 외국에서 봐도 사실 영화가 잘 만들었고 이야기가, 나는 재미없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 이 이야기 음흠. 자체가 흥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당연히 라는 생각이 좀 드네. 이게 사실 50 유니버스 영화들을 이렇게 보면 음. 우리가 뭐 칸 영화제에서 작품상을 받는 영화들과는 거리가 좀 있잖아. 이게 그렇지. 뭐랄까, 물론 역사적 사실이 되게 차가운 현실들을 다루다 보니까 영화 자체도 그럴 수밖에 없고, 뭔가 현실을 또 왜곡하면, 너무 왜곡하면 안 되니까 좀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다 보니까 영화적 상상력을 못 펼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고, 작품상 받았던 뭐 어느 가족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뭐 기생충이라던가 뭐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어 이게 그 정도는 아닌데, 약간 이게 내가 너무 작품적으로만 보나? 영화 자체로 안 보고. 근데 그 발언은 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빠지겠습니다. 왜요? 저도 이런 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도 빠지겠습니다. 나는 영화 전공이 아니라서. 저희도 아닌데요. 나 저희도 영화 전공은 아니에요. 나는 영화인이 아니야. 나도 영화인 아니야. 영화인 아닌데. 저 그래? 그냥 노동자입니다. 노동자.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재밌는 생각이 들긴 했었어. 봉준호 감독님께서 그 언어라는 장벽을 넘어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시긴 하지만 그것만 넘을 수 있다면 충분히 이야기가 좋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게. 지금 드는 생각이, 한류 열풍이 한국의 지난 역사들을 공부하게끔 만들까? 한류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난 충분히 가능하다고. 충분히. 그리고 50 유니버스 영화들은 충분한 교재가 되어줄 것 같고. 그렇나요? 얘기해 계속. 아니, 아니 그냥, 서씨, 아니. 아니 서씨, 다들 지금까지 제일 안 했으면서 왜 계속 확인하듯이 말해? 그냥 왜냐면 하라고. 나는 영화 전공이 아니잖아. 아니 우리도 영화 전공 아니라고. 근데 지금의 영화들이 뭐 헌트도 그렇고 1987도 그랬던 것 같은데 해외 영화제에서는 인기가 되게 많았던 걸로 기억해. 제가 또 그 액션 씬들을 또 잘 찍어놔가지고 할 말 없게. 맞아. 근데 그 얘기는 좀 해볼 수 있겠다. 그 가까워지는 상황이 필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그냥 딱 다 단정지어서 얘기하면 그냥 외국인들이 한국 영화를 수용하는 자세가 돼 있을 때 역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그냥 미국을 마냥 좋아하지 않고 그냥 영어만 배우면 사실 미국 역사 관심 없거든. 근데 그치. 미국 자체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리고 미국의 그런 독립에 대한 그런 예전에 뭐 남북 전쟁도 그렇고 막 그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려면 미국이라는 시장에 관심이 있어야 돼. 그게 선행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해외에서는 좀 그게 선행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조금 들긴 해. 케이팝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한 국이 좋은 게 아니라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좋은 거니까, 그치. 이게 뭐 연기를 보려고, 연예인을 보려고 접할 수는 있으나 역사적으로는 접근하기 어렵다. 뭐 이런 거지. 사실 근데 또 우리 이제 그 입문 과정을 좀 거칠 수는 있는 거니까 사실 절대적으로 있는 게 좋긴 하지. 하긴 우리도 해외 여행 영화 볼 때 뭐 역사 공부하려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치. 그냥 보잖아. 그런 의미로서 서울의 봄을 사람들이 좀 즐겨주면 좋긴 하겠다. 보면서 좀 의문이 들긴 했던 것 같아. 해외에서도 이게 먹힐까? 뭐 이런. 근데 먹힌다, 안 먹힌다가 아니라 해외 사람들도 충분히 볼 수 있다. 뭐 이런 거로. 오케이, 오케이. 어디 갔어요? 녹음하다가? 유씨. 녹음- 얘기해. 아니, 녹음하다 자리 비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집에서 냄새가 나가지고 향초좀 켰어. 알았습니다. 아니 자, 집에 냄새가 나는데 어떡해. 자, 그럼 자, 50 유니버스는 아까 서 씨가 준비했던 그 해외에서도 통할까랑 같이 엮어서 일단 이렇게 마무리하고, 서 오케이, 오케이. 씨는 어떤 키워드를
아니, 제일 하고 나는 싶나요? 난 다 한 거 같은데? 어? 왜냐면 천만 영화 안 하기로 했고 뭐 정우성 황정민 반칙 아니냐는 반칙이다. 아 근데 그거를 좀 더 확장시켜서 어. 배우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 영화기도 했어. 아, 이거는 음. 하긴 좋은 배우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 서울에 보면. 한둘이 아니었으니까. 어. 이게 사실 주연도 어, 너무 좋았지만 조연들 연기가 너무 좋지 않았어? 그 특히 반란군의 그 장군들 있잖아. 너무 음, 무력하고 그 사람들 너무 좋았고 국방부 장관 음. 그분의 남 연기도 참 좋았거든. 나는 사실 이 김희성 배우가 연기했던 국방부 장관이 나올 때마다 영화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웃는 거야. 아, 맞아. 좀 그 나는 희화화되긴 했어. 근데 나는 되게 이 부분을 그 오히려 되게 분노하면서 봤단 말이야. 되게 답답해하면서. 아, 그 사람들은 그러한 다들 태도를. 웃고 있더라고. 음. 그 이 국방부 장관이 도망쳤을 때나 그리고 육본에 돌아와서 차를 타기 직전의 모습들이나 음. 그 육본 안에 그 지하 벙커 쪽에 이렇게 음. 숨어서 있다가 들키는 장면이나 이런 때 사람들이 그걸 볼 때마다 피식피식 거리는 거야. 맞아. 근데 이제 뭐 너가 이제 서 씨가 방금 말한 것처럼 그 뭐 그런 부분이 희화화 될 수도 있는데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는데 음. 나는 좀 사람들한테 더 이 사람이 멍청하고 좀 더 그 분노 유발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캐릭터를 좀 잡았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음. 들더라. 분노를 아, 시키려고 했으나 사람들은 그냥 음, 웃었다. 근데 음. 실제로 되게 약간 개그맨처럼 연기하지 않았어? 이렇게 막. 좀 과장되게 되게 어, 연기하긴 했어. 그치. 슬랩스틱처럼 음. 했었지. 뭔가 나도 보면서 그냥 웃었거든. 그냥 저 사람 진짜 바보 같다 하면서도 그냥 웃었는데 마지막에 그 옆에서 쪽지 넣어주고 그거 그대로 읽고 뭐 이 대신을 뭐 해임한다 하는 그 장면에서는 얘 진짜 별로다. 그냥 그러긴 했거든. 그치. 응. 그 감독님이 고민이 들어간 캐릭터 같다는 생각은 들었어. 그러니까 음. 그 전체적으로 좀 무겁고 그치. 이제 캐릭터들이 다 무거운 캐릭터들이 많다 보니까 좀 환기를 시켜줄 인물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지 않을까.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론. 그렇게 봤었을 때 가장 초반부랑 후반부에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캐릭터지만 사이사이에는 사실 그렇게까지 무거울 필요도 없고 음. 그리고 엄청나게 영향을 끼치는 캐릭터는 아니었으니까 좀 이 인물로 하는 게 어떨까. 그때 뭐 김성수 감독님 인터뷰를 봤었을 때 이름을 조금씩 뭐 전두광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면서 더 픽션 같이 느껴져서 편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픽션적인 요소가 좀 많이 가미된 캐릭터로 일부러 더 코믹하게 표현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어. 여기 음. 모티브가 된 노재현 장관이 직위해제를 시키거나 반란군에 붙어 있었지는 않았다. 음. 관객들의 몰입도와 감정을 끌어올리기 위한 영화의 각색이다라고 이렇게. 음. 물론 이거 출처 나무위키거든. 이렇게 또 걸러 듣고. 껌무이키야? 아니 실제로 그 광화문 앞에서 대치 장면은 원래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던 그치, 사건이기 때문에 그치. 국방부 장관이 사실 그럴 필요가 없었긴 했지. 그 음. 장태환 사령관도 그 당시 비전투 병들만 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음. 출동 출동 준비는 했으나 출동하기엔 사실 힘든 상황이었고. 그 욕을 많이 먹긴 했네. 그 실제 그치. 장관이. 근데 개그 캐릭터로 일부러 쓴 것 같아. 그냥. 그런 거 같아. 그런 거 그치. 같아. 일부러 더 그런 거 같아. 그 사람이랑 그 사람도 개그캐잖아. 그 삼공수 공수부대 그 대장. 그 아, 총 그 음, 그 있잖아. 그치. 그 사람도 조금 개그캐였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가 나왔던 국방장관 음. 그리고 뭐 아까부터 사기라고 했던 정우성, 황정민, 그 음. 다음에 이성민 이렇게 네 명을 제외하고 음. 음. 가장 눈에 띄었다. 뭐 연기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눈에 띄었다 하는 사람이 누구야? 나는 김성균 배우. 헌병감. 아, 아, 묵묵하게 그냥 자기 역할 잘한 것 같아. 임팩트가 되게 있었던 것 같아. 어, 그 역할도 헌병감 역할도. 맞아. 아, 근데 이분도 못 빼놓는데. 정만식. 그 아, 맞아. 아, 소장님. 정만식 정만식 배우님의 배우 진짜 그 멋있었지. 진짜 너무 멋있게 그 나왔고
총 착각 이렇게 하고. 나는 그 짧은 시간에 가장 임팩트가 강했던 건 정혜인 배우였던 것 같아. 정혜인 배우도 그치 임팩트 어. 강했지. 그치. 정혜인 배우의 장면은 진짜 너무 강렬하더라고. 그치. 그리고 이미 그 군인 역할이 너무 몸에 잘 배어 있어가지고 음. 그냥 기본적으로 이미 본인 자체가 굉장히 그러니까 자세나 뭐 이런 것부터가 이미 너무 그냥 군인 같았어. 그치. 사실 그 장면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없어도 되는 장면이라고 난 처음에 생각했거든. 그 장면 자체가 없어도 극이 진행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다. 근데 이제 그게 들어감으로써 뭐 왜 이걸 왜 보여줬을까라고 했을 때는 이러한 인물들도 있었다를 좀 이렇게 일반 사람들에게 관객들에게 알려주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 연기 참 그래서 좋다. 그 또 김성수 감독님 인터뷰 보니까 페르소나가 정우성이었는데 정혜인 배우가 넥스트 자기 페르소나 한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단 말이야. 그래서 되게 좋겠다. 좋게 되게 좋겠다. 좋게 보신 만큼 장면도 굉장히 강했고 잘 나왔다. 라고 좋네. 생각이 들었어. 윤 씨는 누가 좀 기억에 남아? 나는 박해준 배우. 박해준 배우. 노태건. 아하. 노태건 연기했던 박해준 배우. 사실 그 전두광 옆에 붙어서 굉장히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거머리 같은 존재라고 해야 되나? 모기 같은 존재로서 옆에서 딱히 큰 액션은 없지만 그 피를 계속 어떻게든 빨아먹고 이 인간 옆에 어떻게든 붙어 있으려는 그 모습들이 계속 비춰졌단 말이야. 노태건이. 그치. 보면서 근데 연기를 또 워낙 잘해가지고 마지막쯤에 그 전두광한테 가서 하는 얘기가 있어. 우리 아직까지 친구지? 이런 그치. 식의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거 보면서 나는 치를 떨었어. 저 인간의 완전히 밑바닥. 그치. 그러니까 캐릭터로서 본다면은 그 인간의 완전 밑바닥의 저변에 전두광한테 어떻게든 붙어먹고선 같이 옆에 있는다면은 뭐라도 한 자리 할 수 있겠다라는 그 생각으로서 친구라는 말을 뱉은 거란 말이야. 근데 솔직히 말해서는 나는 그 전두광도 그렇고 노태건도 그렇고 서로를 친구라고 딱히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아. 그냥 정치적인 그냥 동반자 같은? 이 일을 해내는데 그냥 필요한 인물로서 그리고 가까이 두면은 편할 인물로서 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내 예상은. 이게 실제와 지금 허구를 구분해야 되는 거지. 실제로는 당연하지. 그거 안 친구잖아. 하면 그래서 그 대통령까지 하잖아. 그러니까 그 하면 안 된다니까. 우리 그 실제까지 가면 처음 녹음부터 우리 안 돼. 실제까지 가면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연관성 때문에 지금 굉장히 안 그래도 요즘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 그리고 안 그래도 지금 우리의 발언들이 조금 아슬아슬하거든.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근데 안 돼? 근데 잡혀가긴 싫어. 그래. 어디로 잡혀가? 보안사가 아직 있어? 아니 없는데 그러니까 뭐 정부 측에서가 아니라 이제 그냥 이렇게 시민단체나 뭐 이런 시민단체에서 그래. 조심할 건 조심하는 게 좋으니까. 극우 형님들께서 우리 질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아까 나는 사실 김성수 그거 얘기할 때 나는 그 얘기 안 하려고 했던 게 그런 얘기들이 좀 힘들어. 우리는 영화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치나 역사가 아니라 팩트에 기반한. 팩트에 기반.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우리 보다 보니까 말이야. 여기서 좀 마무리 짓고 보다 본 평론가를 한번 뽑아볼까요? 자기 투표 불가하고 한 표씩을 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두 표를 받은 사람이 오늘의 영화를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다음 에피소드 콘텐츠까지 설명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릴 겁니다. 진짜 그거 하기 싫은데? 그리고 둘 다 하기 싫은데. 그리고 2승을 챙기면 그 다음 컨텐츠에 어떤 영화 할지 그걸 고를 수 있는 선정권까지. 단독 선택권이. 단독 선택권. 이 프로그램 자체가 최근에 가장 흥행한 영화를 기반으로 하자. 그러니까 그치. 선택할 수 있는 OTT던 극장이던 그렇지. 가장 흥행한. 거기서 이제 1위나 뭐 5위 뭐 순위권 안에 이렇게 있는 영화들. 그러니까 그치. 최대한
얘기할 것들이 좀 있는 영화들로 그치. 그러니까 하자고 하자는 거지. 합리적으로 선택하시면 된다. 2승을 하신 분이 좋습니다. 그러면 투표는 어떻게 해? 어떻게 할까? 그냥 돌아가면서 얘기하자. 그래. 아 그거 안 돼. 그럼 정치 시작이야. 그러면 왜? 카톡으로 하나 둘 셋 하면 쓸까? 아니 여기 아, 디스코드 디스코드에? 메시지 창에다가 디스코드 매체창 여기 있다. 그러면 그 김씨, 윤씨, 서씨 이렇게 오케이. 해가지고 올리면 어디 갔노? 됩니다. 메시지 오케이. 자 하나 둘 짜짜짜짜짜.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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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서 제 1회 보다 보니까 말이야. 보다 보 평론가는 윤씨입니다. 아, 한 문장 정리 어떻게 하냐? 준비도 안 해왔는데. 아, 잠깐만 한 줄 그러면은 그럼 한 줄 평을 생각하는 동안에 왜 윤 씨를 뽑았는지를 각자 얘기를 해줄까? 아, 좀 좋다. 생각하고 있을래? 어때, 윤 씨? 좋아, 좋아. 그래 좋아. 응. 나는 그 뭐 어쨌든 우리가 뭐 영화에 국한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키워드를 서 씨랑 나는 준비를 했지만 그래도 되게 영화를 좀 관통하는 어떤 키워드를 장면적으로 잘 준비해 오지 않았나. 그리고 굉장히 영화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정말 평론가로서 할 만한 굉장히 훌륭한 접근이지 않았나. 아, 그래서 오늘의 맞습니다. 평론가는 윤 씨가 돼야 된다. 아, 좋습니다. 네, 다음 서 씨. 나는 제일 기대 안 한 놈이 준비를 제일 많이 해가지고 아유 기특해서 한 표 드렸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잠깐만. 오늘의 보다 본 아직 안 됐어. 평론가님. 한 줄 평 하시는 분들 순간부터는 저희 멘트가 아예 없어져요. 그쵸, 본인이 우리는 마이크를 끄는 클로징까지 거예요. 가는 거. 아 네. 그래? 예, 네, 클로징까지 가야 돼요. 이어지는 또 다음 그렇지. 거가. 아, 나 한 줄 평 진짜 준비 안 했는데 이거 어떡하냐? 아니 대본을 좀 보라고. 대본을. 아니 이게 아니 준비할 이유가 없는 게 내가 뽑힐 줄 몰랐다니까. 야, 그건 모르는 거야. 자, 준비되셨나요? 일단 저 가시죠. 하겠습니다. 네, 아, 윤 씨의 한 줄 평. 오늘 저희가 얘기했던 영화는 서울의 봄이었고요. 여러분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었고 제가 남긴 한 줄 평은 명징하게 직조된 신랄한 역사 이야기. 아, 잠깐만. 잠깐만. 왜? 아, 잠깐만. 왜? 왜? 표절은 안 돼요. 아 왜? 제 1화 보다 보니까 말이야 마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아, 만나요. 잠깐만.